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설날 연휴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아무쪼록 새해에는 원하는 바를 이루고 성취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꾸준히 구독해주시고 애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 인사 전합니다. 올해도 항상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뉴스반장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설날 쉬지 않습니다. 주요한 이슈와 뉴스가 있다면 정리해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공직기강 비서관이 과거에 변호사 사무실에 있을 때 조 전 장관 아들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게 이게 아마 인턴으로 일하지 않았는데 발급해 준 것 때문에 검찰이 기소한 것 같습니다. 저는 기소권 남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017년 초에 조국 장관의 아들이 인턴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검찰이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 그 변호사 사무실을 그만둔 임신한 여성에게 아기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불쑥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황해서 저 몰라요 하고 끊었는데 그거를 검찰이 증거라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인턴을 했기 때문에 증명서를 띄워준 거다. 그리고 피의자로 부른 적이 없다. 네, 참고인이었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해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반대했나 본데 어쨌든 기소됐습니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결국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윤석열 검찰청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줬다는 혐의로 최 비서관을 기소하려고 했지만 이 지검장이 지시를 듣지 않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직접 기소했는데요. 최 비서관 기소는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의 비위를 수사 중이던 검사들이 대대적으로 물갈이되던 날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이번 중간 간부 인사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2차 검찰 인사를 직접 기소로 화답한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이미 손발이 다 잘린 검찰청장의 외로운 외침일 뿐인 거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부장검사 고영고는 23일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는데요. 검찰은 최 비서관이 청와대에 근무하기 전인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할 때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주면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최 비서관이 발급한 인턴 활동 확인서를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 입시에 제출했는데요. 이날 기소는 신임 이 지검장이 기소 승인을 계속 미루면서 윤 청장과 일선 수사진과의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윤 청장은 22일 이 지검장에게 최 비서관 기소를 지시했고 송 차장도 승인을 요청하며 22일 밤까지 대기했지만 이 지검장은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끝내 윤 청장 승인 아래 송 차장 결재로 기소했는데요.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내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알려진 이 지검장이 청와대 비서관 기소에 대해 막판까지 고심하는 흔적을 보이려 한 것이라며 검찰 수사팀은 최 비서관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과도 연관된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최 비서관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 사이에 인턴 활동이 있었고 확인서를 2차례 발급했다며 검찰이 근거 없이 혐의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해 사실상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오전 발표된 중간 간부 인사에서 일부 책임자가 유임되며 진정 국면을 맞는 듯하던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다시 격화된 건데요. 추 장관은 이날 오후 7시께 대변인실을 통해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감찰의 시기, 주체, 방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찰 착수를 사실상 공식화한 셈인데요. 문자 메시지로 전달된 입장문에는 적법 절차를 위반한 업무방해 사건 날치기 기소에 대한 법무부 입장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었습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30분께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 검사와 고영곤 반부패 수사 2부장을 지목했는데요. 고위 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서울중앙지검 위임 전결 규정을 어겼다는 겁니다. 사무 보고를 받아본 결과 이 지검장이 최 비서관 기소에 반대한 게 아니라 소환조사 이후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며 보류에 해당하는 구체적 지시를 내렸다는 설명도 덧붙였는데요. 법무부는 송 차장 검사 등이 전날 윤 청장의 지시가 있었다면서 인사 발표 전 최 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이 검사장에게 보고했다는 점을 들어 인사 발령을 의식한 사건 처리였다고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공소장 접수 직후인 이날 오전 9시 45분께 발표된 중간 간부 인사에서 송 차장 검사는 여주지청장으로, 고 부장은 대구지검 반부패 수사부장으로 각각 전보됐는데요. 감찰의 쟁점은 검찰청법의 지휘감독 권한에 대한 해석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무부는 지검장이 그 검찰청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는 검찰청법 규정도 제시했는데요. 서울중앙지검 내에서만 보면 송 차장 검사 등이 검찰청법과 위임 전결 규정을 어기고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소지가 있는 건데요. 그러나 검찰청법은 검찰청장의 권한에 대해 검찰 사무를 총괄하고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 규정을 토대로 검찰청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기소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입장인데요. 법무부가 감찰에 공식 착수할 경우 윤 청장 지휘가 적절했는지도 조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송 차장 검사 등이 윤 청장의 지시를 근거로 들며 이 검사장 결재 승인이 없이 최 비서관을 기소했다는 게 법무부 사무보고 결과인데요. 검찰청장이 지검장을 건너뛰고 일선 검사들을 직접 지휘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한 전직 차장검사는 검찰청법은 검찰청장이 검사장을 지휘하고 검사장은 자기 업무를 일선 검사에게 위임해 처리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검찰청법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청장만을 지휘한다고 규정된 법무부 장관과 달리 검찰청장의 지휘는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라는 게 또 다른 해석입니다. 윤 청장까지 감찰 대상에 포함될 경우 법무부와 검찰 간 불협화음은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검찰징계법상 검찰청장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해야 합니다. 추 장관은 이번 달 초 검사장급 인사안 의견 청취를 두고 갈등을 빚고 나서 정책보좌관에게 지휘 감독 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기 바란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윤 청장 감찰을 시사한 적이 있었는데요. 추 장관과 윤 청장의 갈등은 이후 중간 간부 인사 협의를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하며 소강 상태로 이어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윤 청장의 최 비서관 기소라는 직권 지시로 다시 한번 추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인데요. 윤석열의 이런 행동은 다시 한번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분의 맹활약 덕에 아마도 완벽한 검찰 개혁이 완성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검찰 개혁을 방해하고 저지하려는 그의 이런 말과 행동들이 결국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데요. 그는 이런 사실을 정말 모르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가 꼭 2년의 검찰청장 임기를 완수하기를 희망합니다. 그게 검찰 개혁의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네, 최강욱 비서관 기소는 중간 간부를 포함한 검찰 인사 발표 직전 이루어졌는데요. 최 비서관 측은 보복적 기소이고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면서 윤 총장과 수사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윤석열 총장과 관련 수사진을 고발할 것입니다.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 조사는 물론 향후 출범하게 될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 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피의자 전환 시점을 놓고 검찰과 최 비서관 측의 신경전도 이어졌는데요. 최 비서관 측은 세 차례 받은 출석 요구서를 공개하면서 피의자로 입건돼 출석을 요구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석 요구서에 입건된 피의자에게 부여되는 형제 번호가 아닌 입건되지 않은 사건에 붙이는 수재 번호가 적혀 있다는 겁니다.